중요하다. 거기에 붙여서 아랫 문장들로 읽어나가라. 이런 말들이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풀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고난도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고, 자, 수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능 영어 문제풀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빈칸이나 순서나 삽입 문제 같은 수능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은 이 앞에 나오는 문제들을 틀려버리면 뒤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 맞힌다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멈춰보시고 이 문제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이 많은 학생들이 몇 번이라고 선택을 하게 됐냐면 2번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왜 2번이라고 선택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무엇이 중심 소재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읽는다면 무엇이 중심 소재라고 파악이 되겠어요? In Kant's view, geometrical shapes are too perfect to induce an aesthetic experience. 칸트의 입장에서, 칸트의 관점에서는 이 geometrical shapes, 기하학적 모형이,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순간에 칸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이다, 내지는 이 geometrical shapes, 기하학적 모양에 대한 지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문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다라고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물론 중요하긴 해요. 지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정말로 geometrical shapes가 중심 소재다라고 파악한 학생은 2번 선택지에 geometrically라는 기하학적으로라는 말이 있어서 2번을 선택하고 답을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2번이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무엇이 중심 소재이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칸트가 아니라 기하학적 모양이 소재가 아니라 다른 게 소재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판단은 왜 중요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문제를 풀이할 때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말을 귀에 피가 나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그건 뭐냐면,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함정을 파놓을지를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한번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실력이 좋은 애들과 실력이 좋지 않은 애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은 어떻게 만드시고 싶으시겠어요? 선택지에 이 지문에서 중요했던 말을 곳곳에 숨겨두겠죠. 정답에만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답에도 그 중요한 중심 소재를 집어넣음으로써 학생들이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헷갈리게 만들고자 할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지에 자주 들어가 있는 말 자체가 원래는 평가원이 학생들 틀리라고 넣어놓은 그 단어가 반대로 문제를 풀이하는 사람 입장에선 먼저 선택지를 보고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 지문의 중심 소재다라고 예측을 하게 도와주는 단서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1번에서 5번 선택지까지 geometrically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왜 2번 선택지를 고르게 되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geometrical shapes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읽기 시작하면 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뭘 찾으라고요? 1번에서 5번 선택지까지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aesthetic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에서 beauty는 aesthetic하고 비슷한 말이죠. 왜냐하면 aesthetic은 미학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혹은 미학적인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aesthetic이랑 beauty는 똑같은 것이고, 3번 선택지에서 aesthetics, 4번 선택지에서 aesthetic, 5번 선택지에 aesthetic, 영어는 중심 소재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평가원이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과거 기출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의 문제들은 5개 선택지 중에서 4개 이상의
선택지들에다가 반복되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지문을 먼저 읽고 선택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을 미리 엿보는 거예요. 메타인지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대입하학 문제들을 계속 틀리고 있다면 이렇게 접근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학이라는 단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첫 번째 문장을 요약해 볼게요. In Kant's view, 칸트의 입장에서는 Geometrical shapes are too perfect to induce an aesthetic experience. 이 기하학적 모양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완벽해서 미학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방점을 미학적 경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미학적 경험이라는 것을 하기에는 이 기하학적 모양이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미학적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미학적 경험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는 이 문장 한번 봐보세요. Forms or phenomena, on the contrary, that possess a degree of immeasurability.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면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었던 기하학적 모양들과는 반대로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측정 불가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forms or phenomena, 형태나 현상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하학적 모양들 같이 측정 가능한 거 말고 측정이 불가능한 것들은 or that do not appear constrained. constraint이 제약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약되지 않은 것들은, 제약돼 보이지 않은 것들은, 그러니까 좀 자유로워 보이는 것들은 stimulate the human imagination. 그것들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대요. Hence their ability to induce a sublime aesthetic experience. 그에 따라서 이러한 숭고한 미학적 경험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점을 미학적 경험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미학적 경험이 선택지를 봤을 때 중심 소재니까 미학적 경험을 뭐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특정 불가능해 보이는 형태나 현상들, 제약되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자유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미적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선택지를 정답을 다시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미적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이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자유로운 것들, 제약되지 않는 것들,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측정이 오히려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이 미적 경험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Aesthetic pleasure from things unconstrained. 제약되지 않은 걸로부터 오는 미학이라는 것이죠. 이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수탁에 들어왔던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 거기에 붙여서 아래 문장들로 읽어나가라. 이런 말들이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풀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고난도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평가원, 문제를 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낼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선택지에 반복되는 말들을 중심으로 잡고 나머지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잡고 수능장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서 수능 영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컨텐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